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리더 일꾼의 직책. 리더 일꾼의 직책 29. 2. 해외 각국 하나님 서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 신분 등록. 해외 각국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우선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잘 배치하여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선민이 어느 국가에 도착했을 때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하는 신분 관련 문제이다. 만약 하나님 선민이 신분이 없거나 신분이 불법적이라면 거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든 송환될 위험이 있다. 신분이 불법적인 사람은 불법 체류자인데, 불법 체류자는 안전상 위험하고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면 본분도 길게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해외에 잘 배치하는 것은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사역이고, 그들을 배치한 뒤에는 그들이 신분을 등록하도록 안배해야 한다. 어느 국가에 있든 신분을 등록하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형제자매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역시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우선 불법 체류가 아닌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인원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어떤 규정이 있으면 리더 일꾼은 그 규정을 근거로 형제자매를 최대한 잘 배치해야 한다. 리더 일꾼은 배치 사역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사역을 점검해도 되고,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윗선 리더 일꾼에게 제때 답을 구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없으면 이전의 교회 규정대로 실행해야 한다. 리더 일꾼은 수시로 알아봐야 하고, 누가 신분에 관한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 외부 일을 처리하는 인원을 안배해 하나님 선민의 신분 등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우선은 그 일을 처리할 신분 등록 전문 변호사를 몇 명 찾아야 하는데, 변호사를 찾아 일을 처리할 때도 속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가짜 변호사나 신분 등록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를 찾아서는 안 된다. 리더 일꾼은 신분 등록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먼저 고려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반드시 잘 안배해야 한다. 이 사역은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더 일꾼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하나님 집의 사역이니 오직 상부에서 직접 안배해야만 할 수 있어요. 상부에서 안배하지 않으면 저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저희와는 무관해요. 게다가 국가별로 이민과 신분에 대한 규정이 다 다른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일에 관여할 수 있겠어요. 다들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해야죠. 머물 수 있으면 머물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돌아가야죠. 이 말이 옳겠느냐? 이 태도는 어떠냐?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리더 일꾼으로서 해외에 중요한 사역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잘 배치한 뒤에는 외부 일을 처리하는 인원이 그들을 이끌고 신분을 등록하도록 안배해야 한다. 특히 등록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리더 일꾼은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방법을 생각하고 길을 찾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신분을 등록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므로 최대한 일찍 빠르게 처리하고 해결해야지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 오늘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내일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상상도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리더 일꾼의 부주의나 책임 방기로 서둘러 처리하지 않아 신분을 등록할 최적의 시기를 놓쳐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교회 리더와 등록 책임자에게도 신청해서 리더 일꾼도 알고 있지만 리더 일꾼이 진지하게 여기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처리하지 않아 결국 일부 중요한 사역 인원의 신분 등록이 지연되고 교회의 일부 중요한 사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리더 일꾼이 집니다. 하나님 집에서 이 일을 거듭 강조했으니 리더 일꾼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듣지 못했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는 자신과 관련 없는 남의 일은 최대한 미룬다. 결국 하나님 선민의 신분을 등록하는 이토록 큰 일을 그르친다. 어떤 결과가 초래되면 리더 일꾼은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책임진다는 것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만약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끼친다면, 특히 하나님 집의 중요한 사역에 영향을 끼친다면 리더 일꾼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매우 크다. 최소한 하나님이 그 잘못을 기록할 것이다. 이는 한 차례 과오를 범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결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직책 범위 내에 있는 일을 하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거나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그 일을 그르친다면 너는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게도 길이 없다고요. 그럼 너는 진지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윗선 리더 일꾼에게 답을 구했느냐? 어떤 사람은 사역하느라 바빠서 그 일을 잊었다고 한다. 설사 정말 바빠서 그 일을 잊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다시 보고하고 일깨워 주었는데도 잊는다면 그건 무슨 문제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고 신뢰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너는 하나님 선민의 신분을 등록하는 이런 큰일마저 잊을 수 있는데 너 자신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은 잊을 수 있겠느냐? 너 자신의 일은 잊지 않으면서 남의 일은 잊는다면 이는 내가 인품이 좋지 않고 사랑이 없으며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증거이다. 너는 자신의 신분은 등록했으면서 형제자매가 신분을 등록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로 대하고 심지어 결코 진지하게 여기지 않아 결국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큰일을 그르쳤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리더 일꾼은 양심과 이성이 너무도 없는 것 아니냐? 몹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자신만 생각하고 남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무슨 문제이냐?
이런 자는 거짓 리더가 아니냐. 그가 가진 이 문제의 본질이 철저히 폭로되었다. 그는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에 결코 상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는 귀찮아하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형제자매의 신분 등록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는 이런 태도로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을 대하여 결국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큰일을 지연시키고 형제자매의 본분 이행과 교회 사역에 영향을 끼친다. 그는 징벌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는 마땅히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일부러 그런 것이지 결코 일부 객관적인 요소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그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여 교통과 정보가 다 끊겨서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없다면 그나마 이해할 만하지만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을 잊거나 소홀히 하여 신분을 등록하는 큰일을 그르친다면 이런 리더 일꾼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므로 잘못이 기록되어야 하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알겠느냐? 내가 리더 일꾼이라면 너는 해야 할 사역을 할 책임이 있다. 책임지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잘 처리하고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미룬다면 그건 책임 방기이고 그 책임 방기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미루어 결국 과오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잘못을 기록할 것이고 너는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하나님 서민은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웃과 낯선 사람에게 고발당하고 신고당하면 송환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일부 국가의 정부가 죄명을 날조하여 감금되어 처벌받거나 체포당해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어떻든 리더 일꾼은 상황을 알고 난 뒤에는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가장 먼저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루려는 목적은 바로 형제자매의 안전을 보장하여 그들이 악인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교회의 사역을 안배하는 데만 신경 쓰고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은 신경 쓰지 않아서 결국 형제자매가 신분이 없어 체포되거나 송환된다면 이는 어떤 결과이냐? 이는 형제자매의 본분 이행 기회를 망치는 것 아니냐? 이는 교회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 문제의 성질은 상당히 심각하다. 리더 일꾼이 이 일을 처리해 본 적이 없다면 형제자매 중 외부 일 처리에 능한 사람을 찾아 변호사에게 자문해 이 일을 처리하게 하여 형제자매와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역시 리더 일꾼이 해외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현지 리더 일꾼은 주동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현지 형제자매의 안전을 잘 보호하는 것 외에 외국 국적 형제자매의 안전도 잘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의 사역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각국 리더 일꾼이 현지의 형제자매와 외국 국적의 중요한 사역 인원에 대해 마땅히 다해야 하는 책임이니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어떤 리더 일꾼은 말한다. 그들은 외국 국적 형제자매이고 저희와 친숙하지도 않아요. 저희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왕래하지도 않고요.
그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집에서 보냈기 때문인데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들이 자초한 거예요. 이곳에 오기 전에 상황을 명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거죠.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개입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누가 알아요. 그는 각종 핑계를 적당히 둘러대며 이 일을 회피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으냐? 리더 일꾼이 이런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형제자매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면 분명 골치 아파질 것입니다. 리더 일꾼이 형제자매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리더 일꾼의 직책은 바로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하는 여러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범위는 본 지역이나 본 구역, 본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는 국경도 없고 지역의 제한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구원할 때 인종의 제한이 있느냐? 국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있느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 원칙이 바로 진리이다. 어느 국가의 형제자매이든 모두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한 분의 하나님이 교제하고 공급하는 진리를 먹고 마신다. 한 분의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체험하고 한 분의 하나님을 경배한다. 피부색과 인종이 어떻든 하나님 집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하나이고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니 서로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인종이나 지역의 제한도 없어야 하고 너는 아시아인이고 나는 유럽인이라는 둥, 너는 백인이고 나는 유색인종이라는 둥 하며 구분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하나님 집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 집을 하나님 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 집의 일원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국적의 형제자매가 송환되거나 불법으로 체포되는 등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그가 어디 출신이든 국적과 피부색이 어떻든 그는 형제자매이다. 형제자매이니 그들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현지의 리더 일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해야지 서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원칙에 부합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는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진리이기도 하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하나님 서민이 해외 각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들은 각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신분을 등록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심하고 사역할 수 있다. 신분을 등록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교회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 각국 교회의 책임자는 국가 정책을 이해하고 국가 법률을 아는 형제자매들을 찾아 중국의 하나님 선민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니 각국 교회의 리더 일꾼은 가진 방법을 동원해 협력해야 한다. 신분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교회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끼친다. 각국 교회의 책임자는 이 방면의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을 예비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고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기도 하다. 아마 일부 리더 일꾼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도 이런 일은 처리해 본 적 없어요. 저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측면의 사물을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각국 하나님 선민 중에는 일부 소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나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이런 일을 처리하면 조금만 자문해도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굴어서는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 답을 구해야 한다. 관련된 변호사만 찾으면 자연스레 길이 생긴다. 우리는 모르더라도 변호사는 안다. 답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는 옳다. 답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만약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교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과 길을 찾은 다음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리더일꾼이 문제를 발견하여 제때 파악하고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책임감 있는 리더일꾼이 아니냐. 이런 리더일꾼은 책임감이 있을 뿐 아니라 문제도 제때 해결할 수 있으니 기준에 맞는 리더일꾼이 될 희망이 있다. 진리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든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수 있다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최소한 실수를 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설사 실수를 좀 하더라도 제때 바로잡고 일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니 결국 하나님 집의 사역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책임을 다하는 게 어렵겠느냐? 사실 어렵지 않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때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역할 때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사람은 신경만 좀 쓰고 시간과 에너지만 좀 들이면 되지 돈을 대거나 어떤 위험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좀 돕고 일을 잘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기준에 맞는 것이니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리더일꾼에게는 하기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분명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더일꾼에게는 중요한 사역 인원의 신분과 거취와 관련된 그들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역을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 배치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어느 국가나 어떤 인종인지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된다. 그 사역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책임과 의무이자 사명이다. 내가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지 어떤 사람이 내게 맡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너는 내가 배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신경 쓰지 마라.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현지의 형제자매를 보호하는 건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의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오는 건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감과 인성이 있겠느냐? 현지의 형제자매만 형제자매로 여기고 외국 국적의 형제자매는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에 부합하지 않느냐? 거짓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서 외국 국적의 형제자매를 나몰라라 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직접 나서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 리더는 온갖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싶다고 하지만 정말로 교회 사역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숨어버린다. 이게 바로 무책임한 것이다. 리더 일꾼은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제때 처리해야 한다. 그것을 일종의 책임과 임무로 여겨 완성해야지 회피해서는 안 되고 이 사역을 소홀히 하여 하나님 집의 여러 사역의 진전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법률상식 보호금.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역으로 너희는 또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느냐? 리더 일꾼은 형제자매에게 법률 상식과 정부의 각 분야에 관한 규정을 보급해 주어야 하고 각국 현지의 형제자매를 통해 그 방면의 지식을 많이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민정책, 생활 관련 정책 등을 모두 파악한 다음 형제자매들을 조직하여 학습하게 하고 국가 정부의 규정을 엄수하게 함으로써 법률에 위배되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하나님 선민들은 오랜 세월 독재 통치하에 있다 보니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법률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서 마치 교육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생활할 때 몹시 무지해 보이고 규칙을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서양의 일부 민주국가는 사회 치안을 특히 잘 관리하여 밤 10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는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 짖는 소리나 건설 현장의 기계음 모두 허용되지 않고 만약 누가 규정을 위반해서 신고당하면 경찰이 처리한다. 반면 중국 본토에는 이런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무렇게나 소란을 피운다. 음악을 틀거나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고 즐기며 큰 소음을 일으켜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누가 관여하면 보복당하기 때문에 중국인은 참을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서방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만약 너의 집개가 한밤중에 계속 짖어서 이웃의 휴식을 방해한다면 이웃은 너를 신고할 것이다. 이웃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니 이웃이 법률을 무기 삼아 너를 신고하는 것도 정당하다. 또 어떤 사람은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건설 공사를 멈추지 않아 결국 이웃의 휴식을 방해하고 신고를 당한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벌금을 물리고 규정된 시간 동안에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 밖에 환경위생에 관한 의식조차 없어서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며 길거리 전체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서양의 민주국가에서는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차는 정해진 날에 와서 수거해 간다. 수거해 간 뒤에는 늘 거리가 깨끗하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공환경의 위생과 도시 미관에 영향을 끼쳐 신고당한다. 중국인은 규칙을 몰라서 해외에서 생활할 때 자주 신고를 당하는데 신고당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서양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는 이렇게 말한다. 서양인은 신고하는 걸 좋아해서 걸핏하면 신고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많은 일에서 너를 신고했는데 너는 자신을 반성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신고했다고 원망만 하는구나. 그들이 신고한 게 잘못됐느냐? 내가 한 행동이 옳으냐? 그들의 신고는 잘못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이익을 해치고 생활에 지장을 주었는데 그들이 왜 너를 신고하면 안 됐느냐? 이는 사회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그 국가가 법률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나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고 법률은 그 국가에서 장식품이 아니고 누구나 법률을 무기 삼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너를 신고한 것은 내가 법을 모르고 현지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너는 우선 현지의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이 그래도 너를 신고하겠느냐? 그럼 중국인은 왜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신고하지 않느냐? 중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 중국의 법률은 장식품에 불과해서 내가 신고해도 소용없다.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만약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도리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내게 세력이 없다면 너는 결코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신고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인은 박해받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특히 누가 살해당했을 때 아무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가해자가 돈을 써서 사적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피해자의 가족은 왜 고소하지 않느냐? 고소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돈도 많이 들이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가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지도 못하니 고소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중국의 법률은 장식품에 불과하고 중국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다. 시비를 가릴 곳도 없고 고소해도 소용없으니 중국인은 어떤 위법한 일을 맞닥뜨려도 감히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나쁜 짓만 저지르고 말이 통하지 않으며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리 큰일을 당해도 공산당 눈에는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일, 심지어 도둑질, 강도, 절도와 같은 일들도 공산당에게는 결코 아무 일도 아니다. 서양 국가에서는 다르다. 서양은 민주제도를 실시하고 법치사회이기 때문에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면 신고당하고 경찰이 와서 신문하여 처리한다. 서양인은 이런 법률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저지르지 않는다. 오직 규칙을 모르는 외지인만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중국인은 해외에서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늘 신고당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현지의 법률과 규정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위법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감히 하지 못한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형제자매를 조직하여 소재국의 각 분야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설사 자기 집 마당에서 닭과 돼지를 기르더라도 먼저 정부의 규정에 대해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현지의 형제자매에게 자문하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양 각국에서는 정부가 각 분야의 일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건축 분야에서는 전원 콘센트와 지면의 간격과 각 콘센트 간의 간격에 관한 규정이 있고, 계단의 손잡이 굵기와 계단 난간 너비에 관해서도 다 구체적인 규격이 있다. 건축의 모든 단계에서 정부 인사가 검사하러 오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나 무분별하게 건물을 짓는 현상이 적다. 주민이 마당에 건물이나 공구실, 작은 창고를 짓고 싶어도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하고, 닭이나 오리를 기르려면 사육할 우리가 이웃집과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도 다 규정이 있다. 리더 일꾼이 이런 법률과 규정을 모르더라도 만약 교회 사역이 이런 일과 관련된다면 리더 일꾼은 반드시 그 일을 중시해야 하고 우선 현지의 법률과 정부 규정을 자문해야 한다. 그런 일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이행에 도움이 된다. 법률 관련 일은 비록 교회 내부의 사역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지만 법률 지식을 보급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최소한 사람들이 식견을 좀 기르고 규칙을 좀 알게 되며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그 밖에 리더 일꾼은 외부 업무를 책임지는 관계자에게 교제하여 그들이 법률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사소한 일은 변호사에게 자문할 필요 없이 현지 규정을 파악해 그 규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큰 일은 변호사에게 자문해 현지의 법률을 파악해야 한다. 요컨대 어떤 일을 하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동안 이렇게 실행하면 법과 규율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고 일을 처리할 때 규칙을 알게 된다. 그러면 교회 사역에도 도움이 된다.